클래식 피지크는 제가 일단 절대. 클래식 피지크는 한 6개월에서 1년 운동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예. 예, 팟캐스트 오늘의 게스트 보디빌더 김강민 선수를 모셨습니다. 김강민 선수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어디 보면서 얘기해야 되죠? 저를 보면서 아, 얘기하면 네. 네,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김강민입니다. 네. 이제 시합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보디빌딩 팬들이 봤을 때 이게 시합 몸에 가까운데 그래도 긴가민가 했던 게 김강민 선수가 365일 굉장히 린한 상태를 유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합이 결정됐고 IFBB 프로리그에 도전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합이 2.5주 정도 남았는데 뭐 컨디션은 어떠시고 뭐 시합 준비는 순조로우신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네. 변수를 갖지 않고 지금 그냥 조금 더 좀 드라이하게 좀 커팅을 하면서 좀 더 약점 부위를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김강민 선수와 마지막으로 했던 이런 짤막한 인터뷰가 나바 GP에서 5연패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직후에는 좀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물론 시합에 이제 몰두한 선수가 시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계획을 바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나바 코리아가 5연패까지 한 직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향후 커리어에 대해서. 그냥 항상 꼬리표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IFB의 도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꼬리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회 끝나고는 뭐 일단 뭐 특별하게 다음 연도에 뭘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시합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네. 내가 이런 부위가 지금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런 부위를 좀 채워야 되겠다. 네, 그런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시합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셨죠? 그 시기 때? 그때 96.7 정도. 그리고 워낙 또 쉐입이 이게 굉장히 또 보기 좋은 쉐입이다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의견이 뭐 IFBB 프로리그 도전하면 클래식 피지크로 와야 된다. 뭐 212 보디빌딩으로 가기엔 키가 또 크다. 170 초반대의 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셨을 때는 외부의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프로카드를 획득한 다음에 프로전으로 클래식 피지크를 생각하기도 하셨나요? 뛴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클래식 피지크로 도전을 못했을 것 같아. 그쵸. 그거는 이게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클래식 피지크는 아마추어하고 이제 프로전하고 그 갭 차이가 제한 체중이 꽤 많이 나가죠. 주변 동료들이 특히 IFBB 프로 카드를 이렇게 하나둘씩 먼저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좀 IFBB 프로리그로 오는데 영향이 있었나요? 사실 뭐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네. 일단은 뭔가 IFBB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계속 이런 의문점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 도전을 안 하지? 뭐 왜 저 단체로 안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합으로만 따지면 공백이 2년인데 네. 예, 이 2년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네. 사실 제가 새로운 것을 도전을 이제 하면서 사실 시합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원래 제가 몬스터짐을 출전하려고 했었고 김건우 선수가 이제 재팬을 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촬영이 되게 딜레이가 되면서 네. 이런 시합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건우가 이제 몬스터짐을 나가는. 네. 원래 그러면 시합 준비를 작년에 좀 준비를 하시다가 이게 여건이 좀 맞지 않아서 준비를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도전. 네. 뭐 근데
아시는 분들 다 아시니까 네. 제가 이제 드라마 촬영을 네. 처음으로 이제 연기라는 걸 하다 보니까 네. 이 작품 촬영할 때 네. 스케줄이 고정이 없더라고요. 아. 이제 식사 시간도 없고 네. 운동 시간도 되게 변수가 되게 많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있어서 베스트를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시간이 짧았죠.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네. 운동 강도도 안 나오고. 아, 진짜 과감한 선택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야 그냥 너 다이어트 항상 잘 돼 있으니까 나가면 안 돼라고 하는데 아, 또- 프로카드는 어느 정도 딸 수 있을 정도로 보이니까. 예. 네. 근데 저는 그러한 베스트 아닌 모습을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와. 네. 아, 예를 들어 이제 지금 2.5주 뒤에 있는 리저널이라도 베스트가 아니면 네. 저는 사실 아, 대회를 뛴 그런 수상 경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 여러 대회를 뛰지 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저의 뭐 리저널이라도 저를 보러 오시는 팬들 관중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좋은 이런 무대에서 좋은 네. 몸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와.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이 리저널 무대라는 인식이 지금 뭐 당연히 보디빌더 분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하고 리스펙을 하는 게 당연히 프로 퀄리파이어의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리저널에 대해서 조금 더 워밍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변수를 조절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빠르게 그냥 뛰는 데만 의미를 둔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중들의 리저널에 대한 인식은 보디빌더가 다이어트를 다 안 하고 나온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한데 김강민 선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리저널에서도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네, 그래도 한 80% 이상은 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강민 씨가 80%라고 말하는 건 또 다른 사람 뭐 저희는 우승 이미지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을 빠르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시청자분들이 공분을 살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시합 체중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건 제가 이제 언급을 한번 영상에서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시합 체중이 올랐고 지금도 아직 클래식 피지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입니다. 예. 그리고 프로카드를 이미 많은 분들이 딸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프로 무대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미리 생각한 게 있으시면 사실 지금 되게 제 스스로한테도 혼돈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정해진 거는 사실 없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클래식 피지크는 제가 일단 절대 클래식 피지크는 한 6개월에서 1년 운동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렇게 감량을 한다고 한들 더 약점이 노출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제 마음은 맨즈 오픈이 오. 가장 사실 마음이 가긴 하는데 아직 212에 더 적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일단 프로카드 획득 후 예. 내가 결정을 해야 그 되겠다. 이후에 또 네. 지금 그러면은 사실상 피지컬 업데이트를 보면 다이어트가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현재 지금 정확하게. 인스타 사진으로 제 영상이나 사진 올렸던 거는 102에서 104 예. 사이의 사진들 영상들이. 와, 그러면 이미 212 체중보다는 한 6kg 정도 오버된 상태에서 그렇죠. 네. 212 체중도 212 체급 자체도 이제 감량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 버렸네요. 지금 현재 이미. 그렇죠. 뭐 계측을 통과를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런 네. 작업들로 제가 시합을 예. 도전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 김강민 선수가 또 리저널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진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들이 국내에 또 아직 몇 개 남아 있고 해외 아시아권에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 퀄리파이어를 나갈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사실 리저널 데이가 9월 네, 8일. 8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9월 말에 있는 9월 말에 있는 HP 네. 도전을 리죠. 그 시합이 제가 알기로 프로전까지 연이어 있거든요. 네. 네. 212 프로전. 네. 네. 그쪽에 출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출전을 사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일단 제 그 프로카드 도전하는 그 체중이
포커스가 베스트인 몸으로 네. 나가고 싶어서 네. 일단 리저널 시합이 끝나고 프로 퀄리파이어 다 왔을 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 그 당일날 프로전이 있는 거죠? 다음 날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있어요. 오, 그래도 시간이 있네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리저널 프로 퀄리파이어 때의 본인의 베스트의 체중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금요일 날이 계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금요일 날 계측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양일로 프로 퀄리파이어를 예선 본선으로 일단은 한다고 들어서 야. 일단 금요일 안에 네. 계측 때 정해질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또 그때 공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애간장 탑니다.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김강민 선수를 제가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김강민 선수의 모든 시합들을 2019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과거 90kg 초반 때부터 중후반으로 넘어갈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쉐입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사람마다 제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이제 적정 체중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오픈 보디빌더들이 조금 희생하면서 체형이 무너지면서 과하게 사이즈를 쫓는데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100kg이 좀 넘어야지 쉐입적으로 더 완성도가 가깝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난해 올림피아에서 강민 씨 또 이제 올림피아를 보러 또 그리고 이제 와이프분께서 시합을 나가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올림피아 탑급 선수들이 김강민 선수한테 먼저 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진풍경도 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넷플릭스에 대한 파워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때 당시를 조금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재미난 일들이 있으면. 재미난 거는 일단은 그 플렉스 윌러 그 분이 이제 먼저 오셔서 그 피지컬백에 나온 거 맞냐? 나도 팬이다. 그래서 뭐 사진 찍은 거를 자기한테 보내달라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놀랬던 것 같아. 그때부터 놀래고 이제 그 운동하러 갔을 때도 뭐 키언 피언슨 그 토니 토니 오버튼 토니 오버튼도 와서 먼저 말 걸어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저를 알아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그래가지고 좀 뭔가 처음엔 좋다가 올림피아 좀 그런 시합장에서는 조금 계속 그러니까 좀 뻘쭘하긴 하더라고. 내가 여기 단체 뛰는 선수가 아닌데. 이제 보디빌더로서가 아닌 이제 좀 피지컬 백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좀 유명해지면서 좀 기분이 이상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제가 만약에 여기 시합을 뛰러 왔거나 그랬으면 조금 더 당당하지 않았을까. 원래도 사실 인기가 되게 많은 보디빌더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디빌더가 공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처럼 강제화가 되신 분이 지금 원래는 이제 황철순 선수가 이제 공인처럼 강제화가 되신 분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김강민 선수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 공인화가 됐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거나 이전보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 부담으로 인해서 제가 또 개선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선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보디빌딩의 문화를 제가 더 뭔가 좀 대중화 시킨다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뿌듯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성향 자체가 그래도 막 팬들이 이렇게 다가와 주시면은 뭐 에너지를 좀 받는 타입이신가요? 그것도 이제 그때 다른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소변을 보고 있고 변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근데 진짜 뭐 거부한 적은 없거든요. 정말 뭐 무례하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만 아니면은 근데 정말 체감 느끼는 거는 휴게소에 가도 한 60대, 한 70대 드신 분들도 다 알아봐요. 그 삶이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 아는데 에. 그냥 아는 척 안 하신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예. 네. 와, 좀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게 불편하다고 하면은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때나 아. 아니면 동네 잠깐 뭐 나갈 때나 그럴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강민 선수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물론 SNS 상에 뭐 감정을 내비추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SNS가 뭐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본인의 생각이나 이 감정을 내비춘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강민 씨를 알게 된 것도 거의 5년이 넘었는데 음, 거의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공인화가 됐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좀 감정을 내비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닌 건지.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뭐 네. 이렇게 표출하고 싶을 때가 아. 있긴 한데요. 이게 네. 뭔가 이제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고 네. 이거를 한다고 해서 특정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네. 다르게 오해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고 또 음. 그걸로 인해서 저를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음.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런 부정적인 거를 네. 그 개인 SNS 공간이라고 해도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음.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와,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멋있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성향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 성향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안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좀 제가 이제 이런 노출이 많이 되면서는 네. 더욱 그러니까 더더욱 좀 적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손해 봐도 그냥 다 네.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강민 씨를 적으로 두신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아니, 굳이. 그러니까 왜냐면 예. 제가 그냥 같은 행동을 해도 네. 그냥 싫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저도 그쵸. 이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냥 이렇게 뭐 사진 여러 개 올렸는데 이 사람 뭐 이렇게 너무 자랑하나 몸 자랑하나라고 할 아. 수도 있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싫은 사람은 뭘 해도 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노출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다 그냥 손해 보고 안 좋은 소리 들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 넘기는 게 되게 많습니다.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바뀌게 되신 건가요? 원래는 저는 절대 남한테 피해 주고 사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아, 때문에 원래도 약간. 무조건 물어봐야 돼. 아.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아. 근데 네. 지금은 그냥 안 좋은 소리 들려도 네. 뭐 근데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네. 들리긴 하거든요. 뭐 네. 누가 이랬대라고 해도 그냥 네.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아.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보디빌더들을 경쟁을 해서 이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모든 음, 보디빌더들을. 그래서 이런 이 자국 내에서 약간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이런 커리어적 욕심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뭐 IFBB 단체에 도전할 거다. 올림픽은 다 꿈의 무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하자. 아. 내가 국내에서도 경쟁이 없는데 네. 해외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음. 항상 제 자신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바가 사실은 국내 헤비급 대표적인 바디빌더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나봐도 연패를 계속 하게 된 것도 네. 내년에는 그러니까 IFB 도전할까라고 했는데 음. 또 붙지 않았던 선수분들이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붙자 뭐 이렇게 프로모션을 만들거나 예. 그러면 한 번도 안 붙어봤으니까 음.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음. 개인적으로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인데 지금도 이제 국내에 있는 보디빌딩 시합이나 아니면은 뭐 당연히 해외 프로쇼도 보겠지만 조금 주목이 가는 보디빌더가 국내나 해외나 좀 있으실까요? 시합들을 보시면서. 선수요. 네, 선수. 주목이 가는 뭐 건우나 뭐 네. 재훈이나 성현비 형. 누가 있지? 누가 있죠? 해외 선수도 뭐 상관이 없는데 뭐
해외 선수는 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다 아실 것 같고. 예. 와, 또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셨잖아요, 김건우 선수는. 그렇죠. 예. 네. 박재현 선수는 작년에 또 10위까지 하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도 또 이게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는 있어요. 사실 뭐 재훈이가 동생이라서 뭐 네. 건우가 친구라서. 근데 저는 그 뭐 진짜 이런 부분도 제가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저는 이 열등감이나 이런 거는 네. 하나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어. 진짜 가서 진짜 뭔가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다. 아. 이 친구들이.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동기를 줬죠. 아.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사람인지라 지금 네. 이거를 1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와. 예. 저도 사실 뭐 이게 살짝 뭐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런데도 딱 보면은 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뭔가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음.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와, 또 직접 보고 오셨으니까 작년에는 네, 그렇죠. 또, 네. 예, 더 감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강민 선수 하면은 이 비시즌에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합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사람들이 아, 원래 김강민 선수는 평소에 관리를 잘하니까 뭐 굳이 시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데 시합을 준비한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비시즌에도 린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디빌더들이 비시즌에 벌크업을 좀 많이 하잖아요. 해외 선수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벌크업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이런 비시즌의 관리 방법이 시합 몸을 만드는 그런 어떤 노하우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방법이 네, 뭐 다른 선수한테 다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선생을 하면서 네,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음.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최대한 이런 지방을 많이 보유를 안 한 상태에서 네, 계속 관리를 잘 하면서 조금씩 늘리는 게 네, 저한테는 가장 좀 건강하게 몸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중을 방법인 과하게 안 올리고. 네. 근데 또 체중을 과하게 안 올리면서 이제 비시즌에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또 시합 체중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또 시합 체중이 또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 네, 일단은 이런 철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복근이 사라지면 안 되고 아, 그리고 얼굴이 네. 부어도 안 되고 네, 뭔가 그리고 하루에 진짜 먹고 싶으면 한 끼만 일반식을 먹고 그리고 매일 체중을 재고 지금이 아니라 뭐 매일 체중을 잰다고 저는 매일 비시즌에도 재요. 네. 와, 매일 재서 체중이 많이 오르면 그 다음 날은 조금 탄수화물 줄이고 갑자기 또 궁금한 게 그 비시즌에 이제 체중을 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근데 좀 뭐 많이 먹으면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네, 또 적게 먹으면 네. 그러니까 적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케줄 때문에 적게 먹으면 또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런 거를 이게 지방인지 근육량 손실인지를 계속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신 보디빌딩 외적으로 했던 그 활동들, 대회 활동들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은 없으셨겠네요. 보통 보디빌더들이 이제 비시즌에 많이 부어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화면에 나오는 활동을 할 때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 더 감량을 했었어요. 아, 얼굴이나 이런 좀 라인 각 네. 이런 선 때문에 네. 조금 더 강하게 보이려고 조금 그때는 감량을 살짝만 얘기 혹시 그 강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나쁜 역할인가요? 네. 당연히 제가 뭐 좋은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는 예. 그런 거는 그런 러브콜은 아직 안 왔고 다 빌런 이런. 빌런. 아, 갑자기 괜스레. 근데 이것도 이제 궁금해졌는데. 뭐 네. 제가 이게 뭐 이름은 이제 호명할 수는 없지만 네. 다음 달이면 이제 개봉을 하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는 다 아실 것 같아. 네. 저가 이제 우리가 팟캐스트 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했지만 지금 IFBB 프로리그로 도전을 한 거는 굉장히 저는 과감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강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인지도나 이미 이제 대회 활동을 통해서 그게 이제 당장 올해 말에 이제 성행을 하고 그게 한 번 더 김강민 선수의
이런 그쪽 커리어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이 보디빌더로 또 이제 과감하게 활동을 하면서 한 번 더 그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보디빌딩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도전을 하신 건지. 저는 일단은 보디빌딩이라는 자체를 굉장히 뭐 꼭 시합을 나가야지만 보디빌딩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할 수 있을 때 네, 좀 하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만들어서라도 제가 계속 본질적인 것을 네, 놓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는 게 네. 제 스스로한테도 뭔가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 와, 그리고 뭔가 이거는 뭐 자만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더라도. 네, 좀 더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뭐, 뭐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미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2년간의 공백 동안 이제 쉬신 게 아니라 이제 활동들을 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시합을 준비하는 거에서 좀 멀어지지 않으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거든요. 이번 피지크 업데이트가.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팬으로서 기대를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사실 제가 1년에 운동 안 하는 날이 손꼽혀요. 그럼 쉬는 날이 거의 없으신가요? 거의 없이 원래 하는 어, 스타일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휴식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두면서 증량이 된 거고요. 네. 원래는 뭐 이런 리나기 향수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식단 안 할 때 식단하고 네. 다른 사람들이 운동 안 할 때 운동하고 그러니까 음, 제가 한 발짝 뭔가 그들보다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평상시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보디 빌더로서 좀 질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운동과의 좀 영향 쪽에서 운동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뭐 영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궁금하고 김강민 선수의 운동 스타일은 또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런 이런 운동 템포라든지 자세. 근데 본인이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잘하는 운동은 어떤 건지 음,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광범위한 것 같긴 한데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네. 제일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음, 저는 여러 방법을 했을 때 이 방법이 잘 맞아서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네. 뭔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경 전달, 음, 통제, 음, 그다음에 가동 범위, 네. 네, 이런 집중 이런 것 같아요. 네, 아, 왜냐면 아무리 무겁게 한다고 해도 그걸 다 분산이 된다고 하면 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다리 운동할 때 많이 느끼거든요. 아, 나는 뭐 이런 100kg도 되게 다리가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네. 어떻게 200kg, 250kg 저렇게 하지? 네. 네. 저는 그래서 중량을 올리다 내리는 순간들이 제가 원하는 타겟 부위에서 분산될 때, 아, 통제를 못할 때, 뭐 틀어지거나. 네. 아, 그럼 굉장히 그 집중력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 아,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측면 어깨를 하는데 살짝 측면 어깨에서 분산되는 느낌이 들면 네. 바로 좀 중량을 내리는. 어, 그러니까 좀 그런 신경 전달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신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운동 루틴, 뭐 운동 뭐 이런 세트 수 다 네. 기록을 하고 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동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몸에서 적응을 할 수 없게끔. 네. 그래서 뭐 이런 루틴의 변화도 주고 네. 뭐 이런 뭐 드랍 세트나 뭐 슈퍼 네. 세트 여러 가지를 되게 다양하게 몸에서 적응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제가 반면에 이제 제가 알고 이제 여태까지 봐왔던 모든 이런 완벽주의 성격에 가까우신 분들이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촬영이 많이 힘드시긴 하셨겠네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 할 때는 그걸 좀 내려놨고요. 어느 정도 내려놓고. 지금도 예. 좀 그냥 완수하는 거에 좀 음,
이제 완벽이 아니라 네. 그냥 완수하는 거에 좀 의미를 두려고 하는. 네. 원래 진짜 좀 심한, 제가 봐도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네. 완벽주의 같아요. 아. 근데 그거를 또 내려놓을 줄도 아시는 것 같네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이제 커리어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본인만의 이런 노하우가 생기신 거죠. 네, 그런 노하우도 생기고 그냥 이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영양 휴식에 관한 것도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김강민 선수를 뭐 인터뷰하거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굉장히 시간을 빠듯하게 쪼개서 이제 수면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으시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셨는지. 근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네. 잠을 저는 못 자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데 네네. 제가 많이 못 자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가장 많이 못 잔 거는 어느 정도까지 못 자보셨나요? 가장 많이 못 자는 거. 예. 뭐 이틀에 3-4시간? 예? 이틀 동안. 이틀에 네. 3-4시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 송하름 선수도 그렇고 저도 네. 또 잠을 많이 자진 않아요. 아. 뭐 송하름 선수도 뭐 14시간, 15시간 이래도 5시간만 자고 예. 이게 둘 다 좀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잠이 오지 않으시는 거죠? 잘. 그러니까 막 할 거를 하는 거죠. 아. 네. 신경 쓸 것도 있고 예. 뭐 누워 있다가 못 잘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예민하나 뭐 너무 완벽을 추구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다가 또 일주일에 또 힘들면은 네. 반나절 잘 때도 있고. 아. 네. 아. 그냥 그때 좀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에서 막 휴식이랑 수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팟캐스트라든지 해외 인터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인지하고 나서 내가 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압박은 없으신가요? 그런 따로?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자야지 뭐 몸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더 네. 아무래도 집중 있게 할 수 있고 회복도 더 잘 되고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영양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저에 맞춰서 조금 제 패턴에 맞춰서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을 많이 못 잔다는 뭐 운동 끝나고 뭐 쪽잠이라도 자거나 이런 식으로 하루 수면 시간 좀 채우려고는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시합에 가까워질수록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시합이 2.5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팟캐스트를 하시는데 네. 쉽지 않으시겠네요. 지금도 수면이. 지금 네. 근데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것도 항상 활기차 보이시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고요. 저는 잠 못 자면 진짜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쉽지가 않은데 육아 때문에 와 그런 부분들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강민 씨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보디빌딩을 굉장히 오래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 생각에는 좀 변함이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디빌딩을 꼭 시합을 네. 뛰어야지만 보디빌딩 한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네. 저희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냥 운동하시면 다 바디빌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합을 좀 오래 뛰고 싶다라는 그 말보다는 네. 이 운동을 오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아져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뭐 도리안 이치나 뭐 이런 로니코 다 운동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면 그 마음엔 전혀 변함이 없으시겠네요. 와 물론 네. 뭐 몸이 버텨준다라고 하면 네. 시합도 그러니까 몸이 퇴보되기 전까지는 나가고 네.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년 좋아지니까 또 보디빌더들의 전성기가 30대 중후반에 온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이라면은 이제 김강민 선수가 또 국내 보디빌더들하고 IFBB 프로리그에서 경쟁하는 모습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체중.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에도 이제 212 시합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오픈 시합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212 시합을 나간다고 하면 국내 시합들도 지금 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내에 떠오르는 뭐 김건우 선수라든지, 네, 장성엽 선수라든지 예전에는 한 무대에 뛰신 적도 있지만 그런 무대를 다시 한번 꿈꾸는 보디빌딩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에서 좀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그런 얘기는 한 적 있어요. 우리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피아 무대에서 네. 셋이 머스큘러 한번 하자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저도 마음은 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앞으로에 대해서 좀 이런 목표나 이런 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분이 경쟁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세 분이 경쟁하면 뭐 당일에 좋은 당일 넘어가죠. 컨디션이 제일 네. 좋은 선수가 우승하지 않을까. 당일 컨디션. 김강민 선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컨디셔닝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컨디셔닝을 놓치신 거를 조금이라도 미끄러지기도 하거든요. 보디빌더 분들이 그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네. 이게 저도 이제 65부터 시합을 뛰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시합 체중이 100kg가 넘어가니까 네. 두 가지 다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매스랑 이런 뭐 이런 분리도랑 네. 컨디셔닝 같이 갖고 가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네. 사실 이 보디빌딩 코치라는 이런 영역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김강민 선수도 뭐 이제 코치 없이 하시는 선수들도 많지만 김강민 선수도 이제 대외적으로 알게 코치가 없잖아요. 네. 예. 코치를 따로 고용하지 않는 뭐 이유나 아니면은 추후에 좀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신지. 저도 뭐 이렇게 뭐 성엽이 형이나 이렇게 받는 거 보면 네. 나도 언젠간 나중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네. 근데 저는 일단 의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 내가 바디빌딩 자체가 혼자 운동하는 거라는 좀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보조나 뭐 서포터는 받을 수 있어도 내가 스스로 자체에 힘들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다이어트 플랜 같은 경우도 내가 세워놓고 내가 지켜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런. 그리고 몸의 발전이 조금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계속 혼자 하시면서 계속 발전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또 안 드는 근데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근데 언젠가는 한번 받고 싶은 받게 된다면 좀 해외 유명 코치. 뭐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이런 의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 봤나? 뭐 이런 것들. 와, 김강민 선수도 만약에 코치를 고용한다면 그 기준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과연 이 코치가 100kg 넘는 몸으로 시합 몸을 만들어 봤을까? 왜냐면 이론으로 이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게 비상식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책을 계속 올리면서. 예. 그래서 이론으로만은 절대 할 수 없다. 네. 이거는 본인이 느끼고. 네.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주변 사람도 얘기하는데 10만 원 벌어 본 사람이 1,000만 원 번 사람 1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냐. 그쵸. 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네. 75대랑 95대랑 네. 많이 다르거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네. 그런 코치를 고용하라고 추천받는 건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도. 네. 그리고 케미컬적인 것도 되게 많고. 네.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아무리 이게 뭐 똑같은 걸 써도 반응이 다 다른데 네.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려고 하면 네. 내가 다 사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가 좋다 뭐가 좋다는 없다. 이런 이거는 생각.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김강민 선수의 몸이 원래 되게 예쁜 몸, 메스와 함께 예쁜 몸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메스가 붙으면서 좀 더 꽉 찬 느낌의 예쁜 몸이 됐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스스로를 이제 이번 시즌 준비하는 것을 이제 자가 피드백을 했을 때 어떤 점이 2년 전과 다른지.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심미적인 부분은 네. 같이 가져가고 싶어서 네. 그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거 몸이 체중이 늘어도 심미적인 요소를 잃지 않으면서 네. 제가 이런 사실 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자신의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저는 저번에도 예전에 제가 맞아. 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맞다. 그때도 예. 네, 왜냐면 저희 기준은 네. 대릭 하디슈판인데 데릭 실제로 만나서 같이 운동해 봤잖아요. 그쵸. 그 등 만져보고 이게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와.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약점 부위들 예. 또 개선하고 예. 또 장점 부위가 또 약점이 되기도 하고 예. 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밸런스 중점을 잘 잡으려고 하는 예. 그리고 절대적으로 다이어트 컨디셔닝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좀 변화는 전체적인 사이즈 같아. 사이즈. 그 관련해서 딱 한 가지 더 그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보통 보디빌더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픈 보디빌딩에 부딪혀보고 무리하게 사이즈를 올리잖아요. 네. 정말 만약에 이제 나중에 추후에 오픈이라는 영역에 도전을 해서 그런 부분을 느꼈을 때도 체형을 우선시해서 하실 건지. 음 네. 이게 저는 각 선수마다 음. 필살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런 오픈 보디빌더 뭐 더 체중이 더 오버가 된다고 해도 네. 심미적인 요소는 자연민을 계속 끌고 가면서 어. 그 상태에서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즈가 나보다 큰 선수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 기준을 우선시해서 천천히. 그렇죠. 강도가 안 나오는 사이즈는 저는 아.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와. 네, 좀 그렇게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1년 사이에 네. 5kg, 10kg 이렇게 늘리는 게 이런 경량급 체급이 아니라고 하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좀 점진적으로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좀 이런 종이 한 장씩 쌓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와. 그게 또 건강에도 저는 무리가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김강민 선수를 연역별로 봤을 때 그런 게 보여요. 실제로 김강민 선수가 말씀하시는 게 보여요, 눈으로. 연차가 근육이 쌓이는데 막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는 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강민 선수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합이 2.5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그리고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도 굉장히 궁금한 건데 보디빌더로서의 김강민 말고 인생 전반적으로의 이제 목표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네, 제가 좀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목표. 네,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거는 네. 저는 어쨌든 제 이름을 그러니까 알린 게 이제 어쨌든 바디빌딩이라는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시합을 뛰다가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바디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보디빌딩을 하면서 좀 다재다능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금 피트니스를 조금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은. 지금 하고 있는 보디빌딩 영역 말고 지금 하고 계신 또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나아가고 싶으신. 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뭐 새로운 거 도전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전하고 발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네. 그냥 매 순간 조금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여기를 팟캐스트. 일단 여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나바의 김강민이 아닌 새로운 단체에 이제 도전을 함으로써 좀 사실 부담감도 크고 또 심리적 압박감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도
조금 본질을 잃지 않고 조금씩 발전하고 좀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네. 저도 그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김강민이 되고 싶습니다. 김강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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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